언니의 방에서 나는 역한 냄새의 정체를 알게 된 그날 밤, 제 세상은 송두리째 무너져 내렸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던 우리 집, 그 견고한 성벽이 거짓과 악취로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죠. 어릴 적부터 우리 집의 태양은 언제나 언니였어요. 이름처럼 늘 새하롭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다 가진 듯한 사람이었죠. 부모님은 그런 언니를 중심으로 돌았고 저는 그 빛에 가려진 희미한 그림자일 뿐이었어요.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 회계팀에서 일하는 언니. 그에 비해 저는 작은 디자인 회사에 다니는 별 볼 일 없는 둘째 딸이었죠. 제 꿈이나 재능은 늘 언니의 화려한 성취 앞에서 흐릿해지기만 했어요. 부모님은 새아 반만이라도 닮아봐라 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죠. 그럴 때마다 언니는 천사 같은 얼굴로 제 편을 들어줬어요. 엄마, 동생한테 너무 그러지 마. 그 다정함이 제 질투심을 덮는 유일한 방패였어요. 언니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한 건 2달 전이었어요. 처음엔 희미했죠. 톡 쏘는 암모니아 냄새 같기도 하고 무언가 썩어가는 듯한 비릿한 냄새. 복도를 지날 때마다 코를 찌르는 불쾌한 기운이었어요. 제가 언니 방에서 이상한 냄새나 라고 말하면 엄마는 내가 유난이다 라며 타박했어요. 언니는 그저 온화하게 웃으며 방향제를 하나 더 놓을 뿐이었죠. 가족 모두가 진실을 외면하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냄새는 날이 갈수록 짙어졌고 언니는 방문을 굳게 잠그는 날이 많아졌어요. 완벽했던 언니의 얼굴에 드리워진 낯선 그늘을 그때는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게 너무나 후회돼요. 그날은 부모님이 외갓집 제사로 집을 비운 날이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데 다친 언니 방문 틈으로 스며 나오는 악취에 머리가 지끈거릴 지경이었죠.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대체 뭐길래?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저는 서재에 있는 비상 열쇠 꾸러미를 들고 왔죠. 수많은 열쇠들 사이에서 언니의 방문 열쇠를 찾는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결국 언니의 방문 앞에 다시 섰어요. 차가운 금속 열쇠를 손에 쥐자 알 수 없는 공포가 엄습해왔죠. 이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돌이킬 수 없을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문을 여는 순간 지독한 악취가 폐부를 찌르며 헛구역질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건 방이 아니었어요. 제가 알던 언니의 방이 아닌 살아있는 지옥 그 자체였죠. 방은 온갖 쓰레기로 발 디딜 틈이 없었고 그 사이로 수십 개의 낡은 케이지가 탑처럼 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털이 뭉치고 뼈만 앙상한 햄스터, 기니피그, 작은 새들이 뒤엉켜 있었어요. 몇몇 케이지 안의 동물들은 이미 숨이 멎은 채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살아있는 녀석들도 간신히 숨만 붙어있는 듯 희미한 신음소리만 내고 있었죠. 그 작은 생명들의 고통이 제 심장을 후벼 팠어요. 이게 다 뭐야? 세상에서 가장 완벽했던 언니의 가면 뒤에 이런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분노보다 먼저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죠. 정신을 차려야 했어요. 이대로 두면 남은 아이들마저 모두 죽을 거예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어 방 안의 참상을 하나도 빠짐없이 촬영했어요.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죠. 곧바로 인터넷을 뒤져 24시간 긴급 출동이 가능한 동물보호단체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죠. 그저 이 아이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 그것 하나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 보호단체 직원 2분이 도착했어요. 그들은 방 안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말을 잇지 못했죠. 곧이어 조심스럽게 케이지를 하나씩 밖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니였어요. 거실에 늘어선 케이지와 낯선 사람들을 보고는 순식간에 표정이 굳어졌죠. 제가 알던 온화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내가 왜 내 방에? 살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언니, 이게 다 뭐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제 절규의 언니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직원들을 막아섰어요. 당장 이 사람들 내보내. 그때 언니의 전화를 받고 급하게 돌아오신 부모님이 들이닥쳤어요. 그리고 상황을 파악한 엄마는 제 뺨부터 후려쳤죠. 미친년. 내가 어떻게 언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집안 망신시켜. 기가 막혔어요. 저 끔찍한 학대의 현장을 보고도 부모님의 첫마디는 죽어가는 생명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착한 딸의 인생과 집안의 체면이었어요. 그 순간 모든 희망이 무너져 내렸죠. 제정신들이에요? 이게 사람 할 짓이냐고요? 저는 악에 받쳐 소리치며 찍어둔 사진들을 부모님 얼굴에 들이밀었어요. 사진 속 처참한 광경에 엄마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언니를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했죠. 우리 딸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괜찮아.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유대가 산산조각 났죠. 그때 보호단체 직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동물 학대입니다. 저희는 정식 절차에 따라 아이들을 구조하고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따님은 심리 상담과 치료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그날 밤 이후 부모님은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어요. 가문의 수치를 외부에 알린 배신자, 언니의 인생을 망친 원수라며 저주를 퍼부었죠. 그 집은 더 이상 제가 있을 곳이 아니었어요. 며칠 만에 짐을 싸서 작은 원룸을 구해 독립했어요. 텅 빈 방에 홀로 앉아있으니 외로움이 밀려왔지만 동시에 질식할 것 같던 그 집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도 들었어요. 진짜 제 삶의 시작이었죠. 언니는 결국 애니멀 호딩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라고 들었어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감이 언니를 괴물로 만들었던 거죠. 부모님은 여전히 제게 연락 한 통 없어요. 저는 가족을 잃었어요. 얼마 전 보호단체로부터 문자를 받았어요. 구조된 아이들 대부분이 건강을 되찾아 좋은 곳으로 입양되었다는 소식이었죠. 그 문자를 보고 한참을 울었어요. 제 선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위로 같았어요. 가족을 잃은 상처는 영원히 회복되지 못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일그러진 가족의 민낯을 마주한 그날 밤,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방법이 그들의 가장 아픈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일지도 몰라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제 이름으로 바로 서서 살아가려 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